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하드웨어.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하드웨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드웨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이제 클러스터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클러스터 안에는 그 역할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 노드하고 슬레이브 노드죠. 그래서 마스터 노드는 다른 말로 또 네임 노드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슬레이브 노드는 작업 노드 혹은 데이터 노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뒤쪽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그림인데요. 자, 일단 하둡 버전 1인데 이 말 그대로 하둡은 초기에 버전 1, 그 다음에 버전 2 이런 식으로 버전이 됐죠. 자, 여기 버전 1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아키텍처인데 크게 이제 마스터 노드와 슬레이브 노드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스터 노드는 그 말 그대로 그 클러스터 안에서 마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자라고 보시면 되고, 슬레이브 노드는 마스터 노드가 작업을 던져주면 그 작업을 받아서 실제 수행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마스터 노드의 어떤 기능에 따라서 여러 이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이제 그 계층을 두 개의 계층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계층인 HDFS,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그런 계층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작업에 관련된 계층이죠. 그래서 맵리듀스 계층이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HDFS 계층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작업 노드에 데이터가 있느냐에 대한 그 네임 스페이스를 관리를 하거든요. 위치 정보. 그래서 그 마스터 노드를 이제 네임 노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쪽으로 봤을 때는 작업 전체를 관리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job tracker라는 이름으로 명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스터 노드는 크게 마스터 노드 혹은 뭐 네임 노드 혹은 job tracker 이런 식으로 불려진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슬레이브 노드 쪽은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슬레이브 노드는 실제 데이터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처리하는 그런 노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노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위쪽에 실제 그 잡 안에는 잡 속에는 이제 여러 개의 타스크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타스크 트래커를 수행하는, 타스크를 관리하는, 수행하고 관리하는 역할, 이런 식으로 이제 타스크 트래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마스터 노드는 크게 job tracker 혹은 name nod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slave node는 task tracker, data node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스터 노드에는 데이터 노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리고 job tracker 그 마스터 노드 입장에서는 task tracker도 넣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마스터 노드는 다 그 슬레이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다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역할을 정확하게 나눠 가지고 잡 트래커, 여기는 타스크 트래커, 여기는 네임 노드, 여기는 데이터 노드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죠. 자, 좀 더 계속 깊숙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 노드는 네임 노드 역할을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임 스페이스 역할을 한다. 그 네임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작업 노드의 위치 정보, 작업 노드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야지 일을 시키니까 작업 노드의 위치 정보, 다시 말하면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 노드는 네임 스페이스를 관리하기 때문에 네임 노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는 일단 메모리 상에서 처리할 일이 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크기가 좀 높은 고용량 메모리 크기를 요구한답니다. 그래서 128GB 정도의 그 램을 필요로 한다. 8GB 이상이죠. 이상 램을 필요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네임 노드, 그 다음에 잡 트래커,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 관리자를 실행하는
형태죠. 이 리소스 관리자라고 하는 거는 버전 2로 올라가면서 용어가 새롭게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임 노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 데이터는 데이터 노드에 있거든요. 분산해서 저장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그 실제 데이터가 있는 위치 정보 요거를 잘 관리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마스터 노드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네임 노드라고 이야기한다. 네임 스페이스를 관리하기 때문에 네임 노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을 이런 파일을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각각의 그 블록들이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특정 파일을 리드하거나 라이트하고 싶다. 그러니까 요구를 이렇게 리드하거나 라이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임 노드가 그걸 받아서 네임 스페이스를 보고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작업 트래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작업 입장에서 보는 거죠. 잡 입장에서.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맵리스 작업을 제출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작업을 받고 누가 받아요? 작업 트래커. 다시 말하면 마스터 노드가 받아요. 작업 트래커가 작업을 받고 그것을 클러스터에 존재하는 타스크 트래커로 작업을 푸시하게 되는 거죠. 타스크 트래커는 어디에 있냐면 작업 노드에 있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마스터 노드는 네임 노드고 네임 노드는 네임 스페이스를 관리하고 네임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위치 정보고 그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의 위치 정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작업의 그 소규모 단위인 타스크를 할 수 있는 타스크 트래커를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받게 되면 작업 트래커가 그 작업을 타스크 트래커로 이관시키는 작업을 푸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브 노드죠. 슬레이브 노드는 작업 노드 혹은 데이터 노드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데이터 노드는 왜 그러냐?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할 데이터들을 작업 노드들이 다 분산해서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블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슬레이브 노드는 데이터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용량 디스크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작업 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하고 있으니까 디스크 용량이 풍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드 간 블록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블록들이 있는데 블록이 최소한 물리적으로 같은 블록에 있는 형태.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데이터들이 복제하게 됩니다. 예, 분산을 복제하게 되는데 이왕이면 같은 위치에 하나의 블록이 최소한 같이 존재하게 하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이 이유는 블록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 블록들을 핸들링 하는 데 있어서의 처리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약하면 데이터 노드 실행한다, 뭐 타스크 트래커를 실행한다, 노드 관리자를 실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스커 트래커 입장에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은 작업 트래커로부터 작업이 와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타스크 트래커에서 그 작업을 수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상태를 계속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몇 분 간격으로 핫비트이라고 그러죠. 나의 상태를 심장 박동치는 것처럼 핫비트를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핫빗이 안 오면은 이제 마스터 노드 입장에서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얘가 지금 작업하다가 갑자기 뭐 문제가 있나? 뭐 갑자기 다운됐나?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자기 작업 트래커의 입장에서 그 상태 정보를 이렇게 자꾸 알리게 된다라는 거죠. 하둡이 처음에 나왔을 때 버전 1에서 버전 2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가장 큰 변화는 뒤에
나와 있지만은 버전 1인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지는 않지만 계층을 두 개의 계층으로 만들어서 HDFS, 그 다음에 위에는 작업을 처리하는 맵리두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딱 계층을 만들어 놓고 그 두 개가 굉장히 친밀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strictly coupling 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하게 커플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커플링이 되다 보니까 이게 HDFS는 어떻게 보면 공용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분산 파일의 그 어떤 리소스인데, 이 잡으로 봤을 때는 맵리두스라고 하는 잡하고만 아주 일치가 되는 거죠. 굉장히 이게 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버전 1.0에서는 요 그 HDFS와 맵리두스의 그 계층으로 아주 붙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버전 2에서는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맵리두스 잡 말고, 그죠? 맵리두스라고 하는 잡은 보통 일괄 처리나 배치 처리에 굉장히 능숙한 잡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잡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잡들이 받아두려면, 다시 말하면 HDFS를 이용하려면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버전 2에서는 그 관계를 띄워놨어요. 띄워놓고 그 중간에 얀이라는 이 계층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얀이라고 하는 계층은 결국은 중간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매개체 역할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하고 어떤 학생하고만 너무 이렇게 밀착돼 있으면은 다른 학생들이 뭔가 대화하고 싶어도 상담을 받고 싶어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중간에 반장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반장을 두고 이 반장이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 다른 작업들과 이렇게 잘 융합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loosely coupling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버전 1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좀 띄워서 얀이라는 클러스터 리소스를 관리하는 관리 계층을 따로 두고 이렇게 분리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버전 1과 버전 2의 차이점이에요. 버전 2로 가면서 얀 계층이 일어나고, 그 얀이라고 하는 그 계층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맵리두스라는 작업 말고도 다른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들이 생겨난다.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 결국은 중간에 얀 계층이라는 계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호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여긴 붙어 있고 지금 그런 리소스 관리하는 친구들이 다 맵리두스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능을 떨어뜨려서 얀 계층으로 놓고 나머지 작업 처리에 관련된 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부분은 이 위의 계층으로 따로 떨어뜨려서 이 얀이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얀이라고 하는 계층이 상당히 중요한 계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얘기했듯이 맵리두스를 포함한 여러 데이터 처리 모듈들과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원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계층을 두겠다라는 거죠. 좀만 더 요약을 하면 뭐 효율적으로 할당하려고 노력한다.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스케줄하게 한다. 뭐 리소스 관리자라고 하는 건 그게 자원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스케줄링을 잘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너무 작업이 이쪽에만 몰리면 안 되고 저쪽에만 몰리면 안 되고 굉장히 부하를 분산시키면서 그 다음에 골고루, 그 다음에 너무 잡을 어떤 쪽이 가져간다 그러면 그걸 좀 뺏어와야 되고 못하게 하고, 혹은 여기서 뭐 작업을 안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냥 또 작업을 밀어주고 라고 하는 그런 관리 역할을 하는 자원이 필요하죠. 클러스터 자원을 보통은 이제 컨테이너로 분할을 하게 되고, 이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CPU 코어 수, 메모리 용량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CPU와 메모리의 용량이 얼마만큼 어느 부분에 할당됐는지를 판단해서 그 자원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게 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결국 야는 컨테이너들, 실행 중에 있는 컨테이너들을 잘 모니터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관리를 하려면 잘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최대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게 억제한다거나 뭐 이런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응용 프로그램에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관리를 해주는 것이 이제 얀 계층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얀은 두 가지 대문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하나가 리소스 매니저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응용 프로그램 마스터라고 하는 거죠. 이게 버전 1에는 이런 용어가 없어요. 버전 2로 올라가면서 얀 계층이 생기고, 얀이 그 리소스 관리, 클러스터 리소스 관리를 전담하게 되고, 리소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원 관리자와 어플리케이션 마스터, 이 두 가지의 대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여기 자원 관리자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 자원을 할당하는 그런 역할이고, 응용 프로그램 마스터는 프로세스의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자원 관리자에게 자원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요청해서 자원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한단 말이죠. 요 그림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데, 이게 버전 1에 대한 맵리스 계층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맵리스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잡 서브미션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잡을 처음에 그 요청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게 되면 마스터 노드에 있는 잡 트래커가 받게 되고요. 이 잡 트래커는 중간에 타스크 트래커에게 타스크를 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타스크 트래커에 타스크를 밀어내게 되고, 그러니까 서미션 하게 되고, 타스크 트래커는 자기의 타스크가 어떻다라는 상태 관리를 잡 트래커한테 이렇게 핫빗처럼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버전 2의 얀 계층이 붙으면서 아까 리소스 매니저와 그 다음에 컨테이너,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마스터가 프로세스가 생성된다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드 버전 2의 얀 계층으로 가면서 상태 상당히 더 복잡해졌는데, 두 개뿐만 아니라 노드 상태라든지 리소스 리퀘스트 상태, 이런 것들을 리소스 매니저한테 알리면서 전체적인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클러스터 안에 들어가 있는 노드 두 개, 크게 마스터 노드와 슬레이브 노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버전 1과 버전 2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